일본의 시족 계보서가 발간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일본의 시족 계보서 신찬성 시록 역조본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상중하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00쪽의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왕경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1182시의 시족지를 집성한 것으로 8세기 말 헤이안 시대를 연 환무 천황의 칙명으로 시작돼 8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고대 일본 시족들의 본관, 사적, 조상의 유래 등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쓰이는데요. 고대 일본의 시족 1182시 중 한국계 시족 150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밝혀진 한국계 시족 163시와 합하면 고대 일본 시족 전체의 26%가 한국계인 셈입니다. 일본의 시족을 구성하는 한국계 313시 중에서도 백제계가 202시로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국계 시족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백제 무령왕 후손인 화조신입니다. 이 시족은 신찬성시로 편찬을 시작한 환무천왕의 외척으로 당시 외국계 시족의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찬성시록 전체의 구성은 천황과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시족들을 황별로 배치하고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후예 시족들을 신별로 외국계인 도래계 시족의 후손들을 제번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왕권을 구족하는 시족들이며 상당수는 현실의 천황에 봉사하는 관인층이었습니다. 313시의 시족 중에는 백제계가 202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구려계 52시, 신라계 48시, 가야계 10시, 오주성계 1시 순이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보자면 일본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시족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계라는 뜻이고, 이런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껄끄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시족이 일본 국민을 다스리는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계 일왕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적인 친한파 아키히토 일왕을 두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만나 일왕 가문에 한국계 혈연이 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김상배 씨의 발언에 의하면 아키히토 일왕이 1990년 5월 24일 궁중에서 열린 만찬이 끝나기 직전 노 전 대통령에게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느낀다. 가계를 살펴보면 모계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듯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2001년에도 일왕 가문과 백제의 인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아키히토는 저 자신으로서는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통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령왕은 일본과 관계가 깊었고 이때 이래로 일본의 오경 박사가 대대로 초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히토는 한국계로서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느꼈는지 과거 식민지배나 전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같은 평화주의적 언행 외에도 한국 관련한 친화적 발언을 꽤나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총리 아베 신조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전쟁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한국 국민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평화국가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주었다는 깊은 슬픔이 항상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차츰 과거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말도 못하는 고통과 희생 위에 지금의 일본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에게 제대로 역사를 전달해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평화로운 세월을 회상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두고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아키히토가 사죄 발언을 할 때마다 아베 신조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조차 한국계라는 사실인데요. 아베 총리의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최장 집권 기간을 경신하기 전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아토 전 총리는 타계하기 1년 전인 1974년 임진왜란 때 붙들려와 일본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킨 조선인들 중 한 사람인 심수관의 후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넘어왔으머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기식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통한다는 뜻의 휘호를 남깁니다. 한국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겪게 될 차별을 두려워한 사토 전 총리는 유력 정치인으로 쌓아온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차마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신과 달리 한국계 뿌리를 당당히 밝혀온 심수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숨을 거두기 전 대나무 숲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듯 심수관의 후손에게 고백을 한 뒤 1년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006년 주간 아사히는 아베가에서 40여 년간 머물며 아베 형제를 키워낸 구보 우메라는 여성이 아베 총리의 아버지 신타로가 가끔 집안에서 나는 조선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외종조부나 아버지와는 달리 아베 신조에게 한국계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감추고 싶은 치부와도 같습니다. 아베가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완벽한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심리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일본인이 되고 싶은 아베 신조가 행보를 확대하면서 그가 장례 총리로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안 좋아 퇴임한다던 것도 온갖 비리들로 얼룩진 자신의 악행들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으로 간판을 바꿨으며 회장도 아베 전 총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설립 모임에서 스가 정권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사임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베 신조가 활발하게 움직임을 재개하는 것에 관해 주변에서는 벌써 총리로 세 번째 등판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총리 재임 중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던 보수 우파 모임인 창생일본도 조만간 재개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아베 신조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0 도쿄올림픽의 명예 최고 고문도 맡습니다. 아베 신조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 일본은 도쿄올림픽 해외 관객 자가격리 면제 검토도 하면서 올림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 선수단과 달리 수송 지원이 곤란한 관객을 위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660명을 넘으며 도쿄의사 협회장은 일본이 제3의 물결 감염에 들어갔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무슨 배짱인지 제2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일본 내 여행 장려 정부 캠페인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해외 각국에 공급, 향후 다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 중이다. 각 업체들은 향후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일 관련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총 27곳이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진단키트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확도로 진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솔젠트,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유럽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먼저 솔젠트는 이달 3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진단취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진단키트의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솔젠트가 미국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유럽과 필리핀, CIS 국가 등이 있다. 보상자 2일의 자회사 보상헬스케어는 FEMA와 진단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시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현재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진매트릭스 역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다. 이 밖에 수젠텍은 최근 FDA 제품 등록을 완료해 세계 주정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에 키트를 수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 측의 전문가 지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전문가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섭외하고 현지를 방문토록 했으며 최 교수는 예방, 감염 분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 한국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일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독일 측이 방역 대책 공유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한미 보건당국 간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로슈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 진단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솔젠트는 FEMA와의 계약 이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 호흡기 질환, 경, 폐렴, 성병 등 40여 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미연방 비축 물자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진매트릭스의 경우 우선 각국으로 수출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물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향후 성감염, 호흡기, 소화기 관련 질병 진단키트 수출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업력 등을 고려해 유통 파트너사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이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면서 향후 현지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진단키트 SOS 전 세계 126개국으로 늘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가 전 세계 126개국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총 126개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다. 정부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36개국, 무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28개국, 수입, 무상 모드를 원한다고 밝힌 국가가 36개국이다. 정부 채널로 지원을 요청한 100개국과 별도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한국 기업에 직접 문의한 곳이 26개국으로 파악됐다.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로 요청한 곳을 합하면 총 126개국이다. 외교부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집계한 한국산 진단키트 요청 국가 수는 각각 117개국, 121개국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벌써 20번째, 문 대통령은 오늘도 외국 정상과 코로나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간 케러스티 카리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코로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카리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라고 밝혔다. 2016년 당시 47세로 에스토니아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오른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이번이 20번째다. 청와대는 정상 간 통화 때마다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선 2월 27일 첫 코로나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온 뒤 40일이 지난 현재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다. 유리 루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당초 지난 2월 방한하려다 코로나 사태로 취소했다.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었다. 1991년 양국 수교 후 에스토니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그는 2018년 2월 6일 초청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카리라이드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지금 한국산 장비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진단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치료, 임상 데이터 등을 에스토니아와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진단